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사절이고요. 감면환급, 그다음에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감면환급 분할납부는요. 납세 의무를 완화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를 완화해준다. 첫 번째로 감면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은 관세를 적게 내게 해주거나 또는 아예 안 내게 해주는 제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환급은 냈던 관세가 과다 납부가 된 상황이면은 그걸 다시 납세자한테 되돌려주는 제도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분할 납부는 한 번에 많은 세금을 내면은 자금 부담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회차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관세 분할 납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도 모두 납세자에게 어떤 납세 의무를 완화해주는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감면을 보실 겁니다. 감면 제도라고 하는 건요, 말씀드렸듯이 관세를 경감해주거나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쳐가지고 감면이에요. 경감은 어떤 거죠? 경감 같은 경우는요, 일부 면세를 적용해주는 것이고, 면제는요, 전부 면세를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요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고, 우리 관세법으로 따지면은 88조부터 101조까지 14가지의 조문으로 14가지의 관세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감면 제도의 목적은 어떤 걸까요? 관세를 부과 징수하기보다는 그냥 줄여주거나 안 내게 해줘가지고 보다 대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어떤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술 연구용품으로 수입되는 물품들, 그죠? 그다음에 어떤 정부용품 등으로 수입하는 물품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관세 감면 제도를 분류를 해보면은 무조건 감면 제도라고 하는 게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감면이 7가지가 있고, 뒤에 보시면 이제 조건부 감면이라는 게 또 7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 차이점은 사후관리 차이점이에요. 일단 무조건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세관장이 감면을 적용해주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죠? 일정 기간 동안 감면 적용해준 후에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뒤에 보시는 이제 조건부 감면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면하고 조건부 감면 7가지, 또 7가지의 차이점은 사후 관리 유무에 따라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이제 제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실 거고요. 그 전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관세 감면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무조건 감면이든 조건부 감면이든 상관없어요. 요건을 갖춰가지고 그 각각의 제도별로 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해야 되는 시기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 감면 신청과 관련한 시기가 보통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수입 신고 수리 전이에요. 수리 전까지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타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첫 번째로 세관장이 부가고지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원칙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관세 감면 신청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다른 사유라고 하면은 세관장이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납세자한테 납부고지서를 보내주는 부가고지의 경우, 그때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제 납세자가 세관장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큰 차이점이에요. 보통 신고 납부가 원칙이죠. 부가고지 대상 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납세자가 해야 돼요. 그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감면 적용권이다라고 했을 때는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반드시 신청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세관장이 세액을 계산해 가지고 납세자한테 보내주는 부가고지의 경우라고 하면은 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줘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때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뒤늦게라도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감면 신청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별로 이제 무조건 감면을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실 텐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도입니다. 관세법 88조의 내용이고요. 이름만 들어도 이제 아시겠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파견돼 가지고 근무하시는 외국의 대사, 그죠? 그다음에 공사, 그다음에 영사, 그다음에 이제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에 속해 있는 직원분들 계시죠.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 제도가 관세법 88조에 따른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예요. 주 목적은 뭘까요? 관세를 외교관한테까지 내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걸 이제 시원하게 면제를 해줌으로써 오히려 대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아시겠죠? 외교 관계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그 나라로부터 파견되는 외교관한테 이런 관세 감면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대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그거 조금 이제 부가 징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원하게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세 대상 보시면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그다음에 외국의 대사나 공사나 거기에 준하는 사절,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사관, 그다음에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거기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보통 이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뭐 영화 같은 데도 나오죠. 최근에 이제 개봉했던 뭐 어떤 국가의 그죠? 대사관의 직원분들하고 그죠?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이제 대사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직책들이 뭐 참사관, 그죠? 뭐 1등 서기관, 뭐 2등 서기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에 속해 있는 직원분들 계시죠.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명예자가 붙어 있는 분들은 제외입니다. 그죠? 명예자가 붙어 있으면은 보통 이제 명예교수, 명예회장 이러신 분들은 정교수 내지는 정회장이 아니시죠. 그죠? 뭔가 이제 그 어떤 그분의 어떤 그 경험이라든지 그죠? 그런 뭐 높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대해 가지고 그 직위를 이제 부여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명예세관원 이런 얘기로 나오는데 명예자가 붙어 있는 거는 뭐 정직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에 붙어 있는 분들은 제외한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외교관은 아닌데 잘 보시면은 정부와 체결한 사업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의 계약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래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의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이라든지 기술단원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그다음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뭐 여기서 이제 고문관 이분들이 이제 뭐 군대와 관련된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어떤 한 분야에 뭐 20년, 30년 이상 이제 쭉 경력을 쌓으신 그 분야에서 아주 박식하시고 실무 경험이 많으신 분들 있죠. 저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어떤 회사라든지 뭐 로펌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고문으로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시도록 이제 대우를 해드리죠.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분들이 이제 88조 적용 대상들이고요. 이 분들이 이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양수 제한이요. 양수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양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물건이 있으면은 그 물건을 넘겨주는 사람이 양도인이 될 거고요. 물건을 넘겨받는 사람이 양수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양수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넘겨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넘겨받는 것을 제한한다는 얘기야. 그죠? 왜 넘겨받는 것을 제한할까요?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를 혜택받은 사람은 이분이겠죠. 그죠? 외교관. 이분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자기가 관세상의 혜택을 받았어요. 받아놓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00만 원에 수입했다. 여기에 대해서 관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자기가 산 금액은 1,000만 원이겠죠. 수입한 금액은. 근데 남한테 팔 때 이 100만 원만큼의 세금을 자기가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이 100만 원만큼의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양수인한테 물건을 넘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담도 안 했는데 자기가 마치 관세를 낸 것처럼 이거를 물품 가격에 포함시켜가지고 그걸 구매하는 사람한테 전가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혜택을 받았는데 넘겨받는 거를 제한을 시켜버리면은 살 사람이 없으니까 넘길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양도를 제한하다 보면은 외교관한테 어떤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조문을 둔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혜택을 줘놓고 나중에 또 태클을 걸어요. 그러기는 너무 곤란하기 때문에 양수를 제한시켜 버리면은 넘겨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양도도 간접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아까 이제 그 감면 무조건 감면하고 조건부 감면 중에서 사후관리 유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감면은 사후관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양수 제한의 경우는 사후관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렇습니다. 그죠? 88조의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대상 중에서 양수 제한 물품의 경우만 사후관리 기간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 대상 물품을 보시면 되겠어요. 대상 물품은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선박하고 그다음에 피아노, 그다음에 오르간인데 전자 오르간하고 파이프 오르간. 주로 이제 뭐 교회나 성당 같은 데서 쓰는 것들이죠.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엽총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5가지 물품들이 양수 제한 물품으로 관세법 88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기간은요.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3년이에요. 아시겠죠?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양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정부용품 등의 면세. 정부용품이라고 하는 건요. 뭐 국가 원수 경호용 물품. 그다음에 이제 그 해외에 파견된 예를 들어서 뭐 소말리아에 파견된 우리 뭐 청해 부대라든지 그런 우리 국군 장병분들이 쓰시던 물건을 우리나라로 다시 돌려보낼 때, 그죠? 그럴 때 그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따지고 보면 그런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것도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정부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줘서 보다 대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 기증된 물품인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제외 공간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 환경 오염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한 기계 기구 같은 것들.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주실 거는 환경 오염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서 마치 뒤에 나오는 환경 오염 방지 물품에 대한 감면제도 대상하고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려요. 뒤쪽에 95조 대상이 아니고 이 국가나 지자체가 환경 오염 측정 분석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는 92조의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7번 같은 경우도 상수도 수지를 측정한대요. 그죠? 수지를 측정한다. 그래서 얘도 마치 95조
환경오염 방지 물품에 대한 감면 대상인 것처럼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8가지가 92조 면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 소액물품 등의 면세입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거주자분이 외국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노벨상을 받았다. 과학기술 분야에 굉장히 저명하신 어떤 뭐 교수님께서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상패하고 뭐 표창장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수입 물품이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세관장한테 원칙에 따르면은 수입 신고를 해줘야 되고 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하나의 이제 뭐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관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세액 계산해서 세관장한테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요, 이 상황에서 이 상을 받지 않은 다른 어떤 제3자가 봤을 때는 가치가 별로 높지 않은 물품일 수 있어요. 상패, 표창장, 그죠? 뭐 금으로 만든 거 아니면은.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물건들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라고 한다.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죠? 그 가치를 환산하기 어려운 물품들,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그냥 깔끔하게 관세를 면제해 준다. 그죠? 그리고 굳이 관세를 납부하도록 해봤자 실익이 없어요. 관세청 입장에서는 세금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차라리 이분한테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점점 더 이제 그 고무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과학기술에 전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이 소액물품의 면세 제도가 되겠고요. 대상 보시면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기장, 표창장, 상패, 그다음에 기록 문서, 그다음에 상업용 경본품이나 광고용품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얘기하는 경본품 같은 것들은 정말 상업용으로 판매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지 못할 상태의 물품들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티셔츠 한 벌이 있다. 티셔츠가 있는데 요대로 두면은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근데 티셔츠 여기 가슴 쪽에 샘플이라고 이렇게 딱 펀칭을 뚫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막 여기 글자 따라서 막 이렇게 구멍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뚫어 놓으면은 이거는 뭐 팔 수도 없고 상업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견본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천공됐다, 그죠? 말씀드렸듯이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게 이제 천공이 됐다는 것이고, 절단됐다, 뭐 소매가 이렇게 절단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팔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런 상태에 있는 물품들. 그다음에 과세 가격이 미화 $250 이하인 물품으로서 $250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숫자 표현 같은 거, 특히나 이제 소액 물품의 면세 같은 경우는 기출이 몇 번 됐기 때문에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화 $250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걸로 인정되는 물품. 그다음에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 물품인데 미화 $150 이하의 것으로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죠? 150불. 뭐 해외 직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해보시면은 150불 이하로 수입되는데 자기가 쓸 걸로, 그죠?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어떤 의약품 같은 건데, 의약품이면 원래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관세법 말고 약사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이요, 그러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죠? 건기법이라고 해놓고 그 각각의 개별 품목마다 특징적인 그 물품을 규율하는 국내 다른 개별 법령에 따라서 만약에 그 수입하는 의약품의 식약처장에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걸려 있으면은 걔는 반드시 세관장한테 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둬야 돼요. 그죠? 받아놔야 그거를 세관장한테 신고할 때 제가 수입하는 이 의약품에 대해서 사전에 식약처장님한테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 증빙 서류는 여기 있어요. 라고 제출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미화 150달러 이하인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하면은 관세도 면제되는데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 의무도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 주로 관세 포탈 어떤 경우에 이제 관세 포탈을 범할 수가 있을까요? 150불 이하짜리 물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150불 이하인 것처럼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거죠. 그죠? 수출자하고 짜고 한 145불이에요. 이건 140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보이스를 이제 허위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관세를 면제받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제 세관에서 막 조사를 나왔어요. 조사했는데 수입 가격이 알고 보니까 막 250불, 300불짜리 막 이래요. 근데 이건 또 정식 통관 절차 말고 목록 통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수입하는 물품의 목록을 세관장한테 제출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통관 절차가 이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면제받았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포탈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건을 면제받았는데 어때요? 요건 면제 대상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장 승인을 안 받고 만약에 수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270조 2항에 따른 부정수입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걸리는 거야. 같이. 실제로 이게 적발돼 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직구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145불, 140불 이런 식으로 간당간당하게 관세 면제받고 수입해가지고 국내에서 마진 잔뜩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부당이득을 얻었다가 이렇게 둘 다 걸려가지고 처벌을 받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누구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이고,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 도착 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의 이하의 것이어야 된다. 아시죠? 그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자 휴대품, 이사 물품 등의 감면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여러분들 해외여행하고 들어보실 때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 승무원분들께서 이 기획단한 신고서 주시잖아요, 그죠? 세관 신고서라고 적혀 있는데 뭐 질문 사항이 잔뜩 적혀 있죠, 깨알만한 글씨로. 거기 이제 첫 번째 질문 보시면은 해외 여행하고 돌아오시면서 미화 600불, 이게 이제 면세 한도잖아요. 미화 600불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런 취지의 이제 질문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니요 뭐 체크해가지고 비행기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입국 절차 밟고 그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짐 찾고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게이트 통과하기 전에 옆에 세관 직원분들 서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이 신고서 제출하고 뭐 거의 뭐 신경 안 쓰잖아요, 보통. 그냥 신고서 주는 거 받고 그냥 무표정으로 서 계시는데 가끔 가다가 저쪽 보면 이제 막 그 직원한테 잡혀가지고 이 캐리어 다 오픈하고, 그죠? 막 이렇게 그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만약에 미화 600불 초과하는 물품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아니요라고 체크를 해놓고 캐리어 검사를 당했어요. 그죠? 보니까는 뭐 고가의 시계하고 그다음에 뭐 가방하고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대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추징당하게 되죠. 추징, 그죠? 뭐 관세하고
부가세하고 거기에 이제 가산세 이런 것들 이제 잔뜩 납부를 해야 되고, 그죠?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심하면은 이 관세 포탈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보통 그렇게 이제 큰 금액은 뭐 거의 뭐 밀수하고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별로 이게 단순 여행객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이제 그 형사 처벌까지 가진 않는데 아무튼 좀 위험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또 주의를 해야겠죠. 그런 이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규정하고 그다음에 2, 3물품 등에 대한 감면. 해외에서 이제 체류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거기서 사용하던 물품을 우리나라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역시 관세를 면제해 주는 거죠. 면제. 그죠? 거기서 이제 사용하던 뭐 연수가 있을 거고 연식이 이제 가다 보면은 물품의 이제 가치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내용은 기본 면세 한도 이제 600불이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술, 담배, 향수의 면세 기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술, 담배, 향수 같은 것들은 기본 면세 한도랑 별도로 특별하게 면세 한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 표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술 같은 경우는 최대 1리터까지, 그다음에 미화 400달러 이하, 그런 경우에 이제 면세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준은 한 병입니다. 아시죠? 한 병까지만 면세가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담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보통 이제 뭐 권련 형태가 있고 전자담배 형태가 있는데 권련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비수에 따라서 면세 한도가 달라지게 되겠고, 전자담배는 이제 뭐 액상형이 있고 역시 전자담배 같은 경우도 권련형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권련형은 개비수를 기준으로 하고 용액 같은 경우는 밀리리터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향수 같은 경우는 60ml까지 면세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술, 담배 같은 경우 있죠. 술, 담배 같은 경우는 19세 미만인 사람이 이 면세 한도 미만으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면세가 적용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뭔가 소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법하게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면세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재수입 면세고, 재수입 면세는 어떤 걸까? 그러니까 나갔던 게 다시 들어올 때 관세를 안 내게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출 나갔던 게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될 때 우리나라에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 관세를 들어올 때 면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면세 대상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된 물품이었는데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지 않고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면세를 적용해 준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수출 물품 용기였는데 다시 수입되는 거. 수출 물품이 뭐 어떤 용기에 담겨 가지고 내용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용기죠. 이게 그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나갔다가 다시 내용물만 남겨놓고 용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용기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들락날락 할 거니까 들어올 때 관세를 면제해주고, 그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또 관세를 면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나갔다가 들어올 때 관세 부과하고, 그죠? 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또 관세 부과하고, 그죠? 그러면은 이런 용기를 사용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관세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외 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다음에 재수입되는 물품. 아시죠?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들어올 때 관세를 부과하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해외 시험이나 연구 이런 게 그냥 확 줄어듭니다. 안 하고 마는 거죠. 아니 들어올 때마다 세금 내라는데 세금 무서워가지고 해외 시험이나 연구 못 하게 되겠죠.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세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세를 면제해 준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상 물품에 대한 감면인데, 손상 물품 보세 구역에서 장치 보관되어 있는 중에서 손상된 거야. 변질되거나 손상됐다. 그런 경우에는 관세를 경감해 준다. 근데 이게 보세 구역 장치 중에 멸실, 변질, 손상되는 경우에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거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큰 차이점은 감면은 관세를 내기 전에 줄여주거나 안 내게 해주는 건데, 환급은요 일단 납부하게 하고 다시 나중에 과다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면은 아예 관세를 받지 않는 겁니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받기 전에 줄여주거나 안 내게 해주는 게 감면이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 임가공 물품 등에 대한 감면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물품이 근처에 이제 C국으로 나갔다가 그게 가공 수리가 된 다음에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관세를 경감시켜 줘야 될까요? 경감시켜 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해외 임가공 물품에 대한 감면입니다. 경감 대상을 보시면요, 가공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경감해 준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갔던 물품하고 들어오는 물품에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 즉 HS 코드 10단위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HS 코드 10단위가 달라지는 물품이라고 하면은 뭔가 나갔다가 단순한 가공 수리만 거친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제조 행위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나갔던 거랑 들어온 거에 대해서 HS 10단위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뭐 가공을 하거나 제조 과정을 거치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원재료 부분품 수출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그 들어오는 물품이 85류라든지 9006호, 9006호라고 하는 거는 사진기, 그죠? 또는 이제 그 사진 촬영을 할 때 쓰는 그 삼광기 같은 거 있죠. 번쩍하고 이제 불 번쩍하는 거 있죠. 보조기구, 그런 것들이 이제 9006호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로 제조 가공된 물품이 들어올 때 관세를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조건부 감면 7가지를 보실 겁니다. 그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세율 불균형 물품의 면세고, 이 대상들은 보통 이 원재료 부분품에 대한 관세율보다 완제품의 관세율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원재료 부분품을 수입해가지고 국내에서 수출 물품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수출한 기업들에 대해서 관세를 환급해주고 하는 특혜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이 그렇지만은 원재료 부분품의 관세율이 오히려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관세율이 물품 가공도에 따라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이쪽이 이제 가공도가 낮은 원재료 부분품이고 이쪽이 가공도가 높은 완제품 쪽이에요. 근데 역관세 현상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관세율이 낮아지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관세율을 손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관세율은 특히 기본 관세율 같은 경우는 국회의 어떤 개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세율을 건들기보다는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감면. 그래서 요 원재료나 부품에 대해서
감면 제도를 적용을 해주면 관세를 감면해주면은 어떻게 해요? 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와요. 그죠? 결국에는 이렇게 누운 형태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관세율을 손대지 않고도 원재료나 부분품에 대해서 관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재료 부분품, 특히나 항공기용, 반도체 제조용 원재료 부분품에 대해서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세율 불균형 물품의 면세 제도예요. 그런 내용들이고, 학술 연구용품의 감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읽어보시면은 너무나 좀 당연한 부분. 학술 연구용품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뭐 국가기관, 그죠? 연구소, 국책연구소 등이 수입하는 물품, 그죠? 연구개발 목적으로 또는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규정이요. 이것도 역시 이름 그대로 각각 뭐 교회나 뭐 성당이나 또는 이제 뭐 사찰에서 각각 종교별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종교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종교 의식에 사용하는 물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되겠고요. 그다음 뭐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이것도 역시 특별히 좀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들이니까 들어올 때 관세를 혜택을 주게 된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보시면은 특정 물품의 면세 등입니다. 93조의 대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93조의 대상들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환경오염 방지 물품에 대한 감면 대상들은 정말 그 환경오염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물품들이고 그다음에 뭐 소형 물품 등의 면세다. 그럼 정말 물품 가격이 낮은 것들 있죠. 그죠? 관세를 거둘 실익이 없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세상의 혜택을 주는 것인데 특정 물품의 면세 등은 정말 일관성이 없어요. 그죠? 보시면은 이제 1번부터 굉장히 대상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걸 일일이 암기를 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이제 눈으로만 보시고 넘어가시는 정도. 그다음에 이제 환경오염 방지 물품에 대한 감면. 아까 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 중에서 그 환경오염이라는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가 있어요. 그거하고 수질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기구 이런 것들이 95조 대상이 아닌 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97조하고 98조에 나오는 재수출 면세, 재수출 감면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입됐던 물품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나가는 경우에 들어올 때 납부했던 관세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수입 면세하고는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수입 물품의 포장용품이라든지 수출 물품의 포장용품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이 대상들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절대. 그냥 눈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수출 면세. 아까 이제 재수출 면세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수출 감면의 경우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나갈 때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연수가 5년, 그다음에 이제 뭐 금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틀 같은 거예요, 틀. 보통 거푸집이라고도 부르는 거푸집. 그 뭐 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금속을 녹여가지고 붓는다든지 그러면 그 모양 그대로 이제 굳히면은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금형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재수출 기간은 재수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2년, 그죠? 2년 이내에 재수출돼야 된다. 그다음에 재수출 기간별 감면율 참고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적인 거는 재수출 기간이
6개월 이내, 그다음에 6개월 초가 1년 이내, 그다음에 1년 초가 2년 이내 이렇게 제수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때요? 감면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제수출하면 할수록 많은 비율만큼을 감면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관세 환급을 보실 텐데, 관세 환급은요, 냈던 관세가 과다 납부가 됐으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46조에 따른 관세 환급금의 환급이 있고요. 이게 보통 이제 그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한 거예요. 과다 납부 세액에 대한 거고, 만약에 150만 원만큼 관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200만 원만큼 50만 원을 납부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럼 50만 원 돌려달라고 해야겠죠?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 세관장이 먼저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납세자가 자기가 세금 많이 냈네 하면은 반드시 세금을 많이 냈다라고 하는 거는 신고사항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고 납부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과다 납부 세액이 발생하도록 신고를 더 이제 과세 가격을 많이 했든지 또 관세율을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든지 아무튼 세금을 잘못 산출해 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납부를 한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절차가 먼저 내가 신고한 거 고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과다 납부한 세액 이만큼이 있으니 다시 승인해 주세요. 고치는 걸 승인해 주세요. 그게 이제 경정 청구고. 그래서 오케이 고쳐줄게요. 세관장이 이제 승인을 합니다. 그럼 이 승인된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과오납 환급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50만 원만큼 납부를 과다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50만 원 내일까지 입금해 주세요. 안 해줘요. 신고한 거 먼저 고치고 나한테 승인을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세관장이. 그죠? 그러면 승인을 받고 나서 그걸 근거로 과오납 환급 청구라는 절차를 별도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관세법 46조에서는 환급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지체 없이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관세를 환급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서 지체 없이 환급을 하는 이유는 이 경정 청구를 통해서 한번 세관장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가 있으니 이거를 해주는 건 너무도 그냥 당연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무에서요. 그래서 지체 없이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경정 청구 절차 거쳤나요?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환급해줄게요. 근데 결정은 지체 없이 하는데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자기가 직접 쏴줄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죠? 세관장의 계좌가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장은 한국은행에다가 납세자한테 환급금 좀 지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지급 지시서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환급 신청인한테는 보통 이제 환급 신청인이 납세자가 됩니다. 이 환급 신청인한테는 환급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당신이 환급 신청했던 거 내가 돌려줄게요 라는 내용의 통지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관장이 각각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런 제도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106조에 따른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그러니까 나는 티셔츠 10장을 주문했는데 물건을 받고 그죠?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가지고 받아 가지고 박스를 개봉해 보니까 바지 10장이 들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나는 필요가 없죠. 난 티셔츠 10장을 주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보낼 때 그죠? 수입 신고하고 관세 납부한 상황입니다. 내보내면은 관세를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할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보세구역 판매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급 특례법에 대한 관세 환급 제도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고, 아까 이제 환급 청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요. 지체 없이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절차적인 부분이고 쭉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분할납부. 분할납부는요, 말 그대로 만약에 1,000만 원의 관세를 납부를 했는다. 1,000만 원, 뭐 적은 금액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1억 정도로 해볼게요. 1억 원에 납부할 관세가 있는데 내가 일시에 어떤 이걸 세금으로 1억 원을 내야 되는가?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의 한 90%, 95% 정도 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은 세금을 1억 원을 한꺼번에 납부한다? 굉장히 거의 뭐 회사가 약간 위태위태할 정도로 자금 부담을 겪는 곳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관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부담되시면은 쪼개가지고 5개월에 걸쳐서 완납하면은 돼요. 뭘 활용해서? 분할납부 제도를 적용받고자 분할납부 승인 신청을 저한테 하시면은 내가 요건 충족하는지 보고 승인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분할납부 업체로 선정이 되고 그때부터는 분할납부 계획서를 신청할 때 제출한 바에 따라서 관세를 나눠 가지고 납부를 할 수 있게 해줄게요. 라는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다 정해요. 신청을 할 때 분할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업체가 자기 계획에 따라서 자금 계획에 따라서 세부 내용을 계획서에 담아서 제출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5번에 걸쳐 가지고 1억 원 납부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각 회차마다 2천만 원씩 반드시 균일한 금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고요. 1,000만 원씩 4번 납부하다가 나머지 어떻게 해요? 6천만 원 마지막 5회차 때 일시 납하면 돼요. 어쨌거나 계획한 대로만 지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할납부와 관련해 가지고 천재지변 등이 인정되는 경우 그때는 이제 세관장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분할납부를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요건의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관세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할납부 대상들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분할납부 승인 신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 승인 신청을 하고 나서 세관장이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분할납부 업체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분할납부 승인을 하는 경우에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제외한다. 30만 원 정도는 그냥 일시납 어느 기업이나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0만 원 미만인 관세에 대해서는 나눠 가지고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분할납부할 때 납세 의무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통 뭐 양도인 그다음에 양수인한테 경우에 따라서 각각 책임을 묻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절의 감면 환급 분할납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고요. 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